드디어 이제 프라이온에 대해서 프라이온의 정체를 한번 드디어 이제 밝힐 때가 됐습니다. 프라이온 너의 정체를 밝혀줘. 프라이온 말씀드렸죠. 프로틴이라고 그랬습니다. 프로틴이다. 지금까지 이제 단백질의 뭐 1차, 2차, 3차, 4차 구조로 뭐 알파, 베타, 알파-헬릭스, 베타-시트 이게 되는데 좋아. 그거 들었으니까 도대체 프라이온이 뭔지 뭐 어떻게 해서 감염을 하지? 그 말이 안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겠고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뭐 우리 몸을 구정돼. 응?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된다는 거야? 자, 프로틴과 인펙션의 소문말이다 하는 거죠. 자, 프라이온의 정체를 드디어 밝히겠습니다. 프라이온은 프로틴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PRP라는 거는 프라이온 프로틴 셀룰라 이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셀룰라 프라이어 프로틴.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셀룰라에서 PRP 프라이어 프로틴. 그래서 이제 셀룰라 프라이어 프로틴 셀룰라 또는 여기서 저는 셀룰라 프라이어 프로틴 프라이온 프로틴 이 말인데 그럼 이게 뭐냐? 이게 프라이온이라는 거는 이게 특히 정상적으로 있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보면 항상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노멀리 폴디드 프라이온 프로틴. 우리 몸에 셀 멤브레인에 정상적으로 존재한답니다. 특히나 어떻게 러브셀 멤버레에 가서 그래서 특히나 CNS나 PNS 이게 센트럴 러브 시스템 중추신경계 PNS 말초신경계를 의미하죠. 이런 신경계통의 그 세포막에 가서 정상적으로 있는 프로틴이다. 그런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 정상적으로 있는 정상적으로 누구든지 갖고 있는 프로틴이다. 누구든지한테 있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프라이온 프로틴을 말할 때 이제 C자를 붙이게 됩니다. 정상적이다. 이거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접혀진 3차 구조가 결국 3D 구조가 결국 말씀드린 어떻게 프로틴의 3차 구조 터셔리 스트럭처가 어떻게 정상인 구조. 결국 기능을 한다 이 말이죠. 펑션할 수 있다. 펑션을 하는 그런 아직 우리가 그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게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고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프라이온 프로틴은 정상이다. 프라이온이란 말이라는 것은 결국 정상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뭐 위험한 무슨 전염물질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우리 몸에 다 있다 이거죠. 그거 어떻게 정상적으로 접혀진 정상적으로 3D 형태를 가진 정상적으로 알파랑 베타 아이들의 3D 결합이 이루어진 특히나 너브세포에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뭐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라이온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라이온은, 이거는 프라이온 프로틴 똑같죠? 프라이온 프로틴 똑같죠? 이거는 SC를 붙입니다. SC라는 건 스크래피, 양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 양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TSE, 트랜스미서블, 그 다음에 스폰지폼, 엔세파로파시, 또는 스크라피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스크라피는 양한테 아주 흔한 질환인가 봐요. 그리고 광우병이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도 양한테는 이 스크라피가 흔했기 때문에, 저도 왜 덜덜덜 떨고, 이렇게 또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냥, 애들 저다 막 올마간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흔하게 일어난 일이고, 이러면 바로 이제 도출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스크래피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광우병의 원조라고, 양에서 일어난 겁니다. 양에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라피 SC를 따가지고 프라이온 프로틴 스크라피 또는 스크라피 PRP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베리언트 CJ들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균이 아니라 원인 단백질이 되는 거죠. 원인 단백질. 그래서 그럼 뭔데 이거? 미스폴리드입니다. 요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미스폴리드. 그러니까 당연히 앱노멀하죠. 정상이 아니고. 미스폴드라고? 어떻게?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미스폴드. 네. 자, 진행하죠. 계속. 자, 미스폴디드. 이거는 잘못 접혀지.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이걸요? 제가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보통 아까 알파가 이렇게 있어야 기능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알파가 자꾸 베타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고리가 있던 게, 그렇죠. 이렇게 접힌 형태로 간다. 그래서 잘못 접혀졌다. 잘못 접혀지니까 기능은 없어지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또 다른 프라이온을, 정상적으로 있는 다른 정상적인 셀룰러 프라이온을 감염시켜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셀룰러 프라이온이 다시, 어떻게 스크래피 프라이온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연달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치 캐스케이드처럼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게 무슨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시킨 것처럼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걸 보고 infectious prion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그런 도표가 있는데 이 PRP-C라는 거는 이건 PRP-C는 정상적인 거다. 셀룰라 프라이온은 우리 보면 누구든지 있는 건데 어떻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왔던 또 뭐 자기가 유전적으로 발병했던 또 스포라딕 산발성으로 생기든 원인 모르게 생기든 이아트로제라게 생기든 어떻게 해서 이 스크라피 PRP에 노출되게 되면 프라이온 프로틴에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이놈도 있지만 이 정상적인 셀룰라 PRP를 스크라피 PRP로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가 한 놈이 있었는데 요 정상적으로 변하니까 두 놈이 됐죠. 그럼 이 두 놈들은 각자 가서 또 감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감염이라기보다는 다른 옆에 있는 정상적인 PRP-C를 또 변형을 일으킬 거야. 자꾸 이렇게 되면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캐스케이드처럼 어쩌면 수 없이 늘어나야 된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 어떻게 TSE의 가장 원인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조금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우리 프라이온이라는 건 정상적으로 다 있는데 정상적인 거는 셀룰라 프라이온 프로틴이라고 부르는구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뭐 바이러스 이런 거 아니에요. DNA 이런 거 없습니다. 뉴클릭 애시드도 없고 핵산도 없는데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나. 이건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이렇게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리프로덕션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유전 정보가 아니라고. 유전 정보가 아니고. 프로틴을 변성시키고, 그 변성된 프로틴이 다른 정상 프로틴을 변성시키고, 그것도 변성된 게 다시 또 마치 좀비? 아이리얼 좀비?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을 변성시킨다. 참 희한한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지난 한 100여 년간의 역사, 과학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로 받아들여. 우리는 전부 다 핵산이 있었어. 핵산에 의해서 우리 유전 정보가 전달된다. 누구든지 몇십 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고, 다 이미 그게 다 증명이 됐잖아요. 다 증명이 됐는데, 근데 다시 프로틴에 의해서만도 질환이 일어나고, 이런 질환이 일어난다라는 걸,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어떻게 프로틴이 이런 일을 만드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상적인 프로틴, 정상적 프라이온 프로틴은 PRP-C.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나 존재하고, 노멀리, 특히나 특징이 정상적으로 접혀있다. 이게 포인트다 이겁니다. 알파처럼 이렇게 감겨 있고, 또 옆에 베타도 조금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알파를 전부 다 베타로만 변환시키더라. 포인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베타 형태로만. 베타.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브릴이 되는 거예요. 피브릴. 오호,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요거 얘기 전에, 다시 그 다음에 스크라피 프라이온 프로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변형된 놈이다, 이거죠. 이게 정말 질환을 유발시키는 프라이온이다. 그래서 스크라피 양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따와서 명문된. 이게 보면 미스폴디드, 잘못 접힌, 이렇게. 알파에서 자꾸 베타형으로 변해가는 어떤 경우는 이제 베타로 꽉 차게 되는 거죠. 또 당연히 엠노말하죠.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펙셔스 프라이온으로 뿌린다. 그러니까 인펙티비티를 갖다라. 다른 놈을 감염시킨다. 그러니까 변형된 놈이 있으면 스크라피 프라이온이 있으면 이놈이 이게 정상이죠. 정상을 비정상이 와가지고 감염시켰어요. 감염시키고 자기도 있지만 또 그래서 이걸 갖다 마치 자기처럼 좀비를 만들어간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스크라피는 또 가서 다른 거를 비정상으로 만들고 또 가서 다른 걸 비난하고 또 다른 걸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하니 기하급수적으로 나중에 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축적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축적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이 베타가 자꾸 쌓이고 붙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기다랗게 마치 피부를처럼 된다는 겁니다. 피부를처럼. 근데 이걸 갖다 보니까 좀 하얀색이 나면서 이거 뭐니? 옛날에 이런 게 몸에 생기니까 특히 브레인에 가서 뇌에 가서 꼭 이러는 게 생기니까 이게 뭐야? 왜 그럴까? 이게 이름 뭐라 붙이지? 보지도 못했던 게 이렇게,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뭐 뇌에 가서 꼭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아밀로이드 바디라고 붙였다고 그러죠. 아밀로이드 피부리, 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설명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것은 어떻게? 프라이온에 대해서 드디어 정체를 발견했다. 프라이온은 프로틴인데,
프로틴인데 어떻게 정상적인 게 있다. 근데 이 정상적인 프로틴이 잘못 접혀서 3D 스트럭처가 잘못돼서 또는 2차 구조에서 알파가 자꾸 베타로 변해가지고 잘못 접힌 미스폴딩이 포인트입니다. 미스폴딩이 돼가지고 이놈들은 어떻게 자꾸 옆에 있는 정상 프로틴을 자꾸 자기처럼 잘못된 프로틴으로 만들어가더라. 그게 정상 프로틴을 어떻게 잘못된 친구 스크라피 프라이온이 있으면 자꾸 이 정상적인 것도 어떻게 스크라피 프라이온으로 만들어간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라이언 디지즈라는 거 우리가 지금 프라이언 디지즈 결국 TSE죠. 트랜스미서블 스폰지폼 엔세팔로파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감염되는 것 같은데 전염되는 것 같은데 근데 머리에 가서 이렇게 스폰지 같아서처럼 변해지는 이런 뇌병증은 도대체 뭐냐? 그거는 하여튼 생물학적인 게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살아있는 뭐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다. 살아있다? 어떻게 변해? 그렇지. 더 멋있게 하려면, 그렇죠. 핵산이 없는, 뉴클릭 애시드가 없는, 오히려 프로테인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프로테인 파스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PLP, SC, 스크라피 프라이온이 있으면, 스크라피 프라이온은 원래 그 원인은 뭐다? 미스폴디드 잘못 접혀진 건데, 지 혼자 잘못 접혀졌으면 됐지. 지 혼자 잘못 접혀졌으면 됐지. 옆에 걸 감염시킨다.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는 앱도말한 3D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 3차 구조로가 잘못돼 있다.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죠. 기능을 못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말이죠. 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옆에 정상적인 프라이온, 정상적인 BRPC를, 정상적인 프라이온을 C를 자기 같은 SC로 스크라피 프라이온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베타 형태로 가기 때문에 베타 형태가 어떻게 자글자글 계속 쌓이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 야 이거 참 대단한 그 어떤 물론 가설이지만 이거 뭐 가설입니다만 이거 참 대단하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거는 일단 DNA가 있다. DNA는 어떻게 RNA로 바뀌게 되죠. RNA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어떤 생물체라고 그래도 이건 다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제 트랜스크립션 전사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RNA를 가지고 읽어가지고 리보솜에서 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미노 액시드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리보솜에서 읽어가지고 결국 아미노 액시드를 아까 말한 아미노 액시드를 하나씩 붙여가서 이제 펩타이드 이게 그래서 이게 프로틴이 되고 이게 드디어 이 프로틴이 어떤 기능을 했는데 그래서 항상 DNA에서 시작하고 뭐 이제 바이러스 중에는 RNA만 갖고 있는 놈도 있죠. 근데 그 바이러스 그 허접한 물질도 보면 꼭 안에다 뉴클릭 애시드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싸고 있다는 거죠. 캡슐로.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거든요. 유전정보만큼 절대 놓을 수 없어. 왜 이게 있어야 내가 복제를 하니까. 근데 지금 2단계에서 보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앞에 부분이 없는 겁니다. DNA, RNA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미노 액시드도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명령체계가 없고 하부 단계에서 펩타이드랑 프로틴이 반란이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누가 지시를 내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DNA, RNA 원래 그 유전자물을 읽은 게 아니고 하부에서 저절로 일어난다. 저절로란 말은 좀 잘못됐지만 하부에서 잘못된 놈이 있으면 그 놈이 하부 단위를 다시 또 그놈이 또 하부 단위를 다시 그러니까 상부에서는 어떤 명령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하부 단위끼리,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복제를 하는 게. 근데 프로틴을 복제를 하는 거니까. 근데 참 이게 이전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거는 정말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프로테오파시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자, 그렇게 되면 드디어 이 친구들이 좋아요. 미스폴딩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미스폴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힌트는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알파 형태가 이제 베타 형태로 변하게 되면서 이게 자꾸 베타로 변해서 이게 끈처럼 되더라. 피부를처럼 되더라. 근데 이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허옇게 보이고,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뭐 탄수화물 이런 거 반응해서, 염색 반응에 이제 반응을 하니까, 이거 그럼 탄수화물 이게 뭐 스타치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요 그림 잘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이제 알파가 있으면 기능을 많이 하고, 옆에 이제 베타도 조금 있고, 이게 정상적인 노멀 프로틴인데, 그래서 PRPC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여기 정리되어 있죠. 스크라피피라이언 TSE 같은 경우, TSE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언 프로테인 보면은 알파가 점차적으로 베타로 변해간다. 베타로 자꾸 변해간다. 베타로 변해간다. 베타로 변해간다. 베타로 변해간다. 그래서 이 베타가 베타 자꾸 끈처럼 보이고, 그래서 아까처럼 허옇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말씀드렸던 허옇고 이런 반응이 조금 반응을 하니까 그때 이게 정체를 모르니까 이거 스타치 같아. 스타치 뭐죠? 녹말 같아. 사람 몸에 가서 왜 녹말이 쌓이냐고. 사람 조직에 가서 녹말이라는 게 무슨 감자, 뭐 포테이토, 고구마치 왜 사람 머리에 가서 특히나 이게 아밀로이드 피브릴이 발견되는 질환들에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TSE 같은 경우는 이 아밀로이드 피브릴이 발견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밀로이드가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TSE, 그러니까 양이든 뭐 그때 뭐 소든 광우병이든 또 인간 광우병이든 보면 사람들은 보면 뭐 머리에 구멍이 나가지고 바람이 숭숭 들어가대 그런 거 안 했다고 그랬죠. 너무 뻥을 치니까 아주 미세한 구멍이 나서 현미경으로 보이는 구멍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바람들은 통하지 않아요. 그 정도 바람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가서 이제 보면 꼭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데 실오라기처럼 그래서 뭐 아밀로이드 피브릴, 아밀로이드 아밀로이드 바디 뭐 이렇게 배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보면 이게 그냥 녹말 같아. 그러면서 이름 붙인 게 녹말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거를 녹말양, 녹말 같은 이래는 녹말 같은. 그래서 자 어떻게 근데 사람 머리 브레인에 가서 왜 녹말이 생기자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아밀로이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이 로이드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뭐 같은 이런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뭐 같은 스테로이드 할 때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타이포이드 할 때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 거. 그럼 좋다. 아밀로이드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 다 아시는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 밥 먹고 나면 입안에서 침속에서 아밀라제가 분비가 돼. 그래서 아밀라제에 의해서 전분이 분해가 돼. 이거는 뭐 초등학생 초등학생 때부터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전분이 분해가 된다. 그래서 아밀라제. 제가 근데 이제 불경 외에다 보면 아제, 바라제 이런 말 듣는데 이 아밀라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전부를 분해 이러는데, 그 아밀라제? 아밀레이즈죠. 아밀레이즈. ASE가 붙으면 효소, 라제라고 그러는데, 에이즈라고 그러죠. 아밀라제, 아밀레이즈. 자, 그래서, 그럼 아밀은 뭐야? 아밀이 녹말이라는 뜻입니다. 녹말인데, 요것도 더 쪼개보면, A밀이에요. A밀. 그래서 A라는 건 안 된다. 어떻게? MIL이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밀링. 탈곡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확한 메커니즘 뭐 이렇게 원래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밀가루를 먹게 되면 왜 밀가루를 만들어서 먹죠? 밀알을 먹지는 않나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밀가루는 다른 가루, 미숫가루에 비해서 유난히 곱잖아요. 이거 반죽할 때 보면 굉장히 부드럽다, 곱다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밀링이 안 되는 이런 뜻에서 아밀입니다. 안 된다. 밀링이 안 되는 그게 녹말인데 그렇죠? 자, 근데 녹말 같은 녹말양 이런 얘기 되는 겁니다. 녹말 같은 아밀로이드라는 거는 녹말 같은 이런 뜻이 된 거죠.